시작. 개념 한 통 70쪽 펼쳐보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원에서 우리 일단 개념 더 안 가졌어? 안 가졌어? 시험 끝나더니 너는 너무 정신이 없는데? 정신을 놓고 다니는구나. 이것들 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약간 풀어진 것 같은데? 그치? 닦고 있대. 편히 앉아. 자, 70쪽 선호가. 자,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굉장히 내용이 심플한데 문제는 어렵거든. 개념은 별게 아니야. 지금 원에서의 접선은 의미가 뭐였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했지. 지금 봐봐. 원과 여기 점 A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얘는 접선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중요했는데 이 부분의 각도는 접선 그리고 여기 현 AB가 이루는 각도지. 그래서 제목이 뭐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여기 X라고 하지. 요렇게. 그럼 이 각도가 어떤 각도랑 똑같냐면 요 각도가 호 AB를 기준으로 한 원주각, 즉 각 C랑 똑같거든. 항상. 왜 같은지 한번 볼게. 연서 혹시 영상 보고 왔지? 이거 마지막에 있었지? 원에 이렇게 중점을 지난다고 해볼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여기는 항상 몇 도가 돼야 되니? 여기 C 부분 90도가 돼야 되지. 왜? 원 문제에서 지름 끝점 잡고 원에 어떤 점을 찍어도 다 항상 직각삼각형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직각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내가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점 2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땡글이라고 할게. 이 조그만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호 B2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볼 수 있지. 순서 빨리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준서야. 선생님 말 빠르게 해볼게.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70쪽. 대면통 70쪽. 70쪽. 자, 시험 잘 봤다고 다들 풀어지지 말고 다시 집중해서 해보자. 70쪽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준서야, 접선은 뭐라 그랬어? 원과 맞닿은 선? 정확하게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지금 점 A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접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AB 물론 삼각형의 한 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원에서는 현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러면 접선 그리고 현이 이루는 각 여기 이 부분을 X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제목 그대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럼 이 각도가 도대체 뭐랑 똑같냐라고 물어본다면 호 AB의 원주각 여기 각도 C 부분 X 얘랑 똑같아요. 각도. 왜 같은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줄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내가 선분을 그었어. 그럼 여기는 항상 몇 도야, 준서야? 90도지. 지름의 양 끝점 잡고 다른 점 이어서 삼각형 만들면 직각삼각형 나온다고 했잖아. 자, 이 부분 호 B에 대한 무슨 각도야? 원주각이야, 중심각이야? 여기 동그라미 원주각. 또 원주각이 있어 없어? 다른 방향으로 여기 있지. 봐봐. 그럼 이 각도 여기 내가 애초에 표현하고 싶었던 여기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동글이야? 맞지?
그지? 여기 x도 여기 직각에서 얼마만큼 뺐어? 동그리만큼 뺐잖아. 90도 마이너스 동그리. 그래서 각도 두 개가 서로 똑같아 안 같아? 같지?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야. 항상 똑같은 거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호의 원주각과 똑같아. 항상 똑같은 거지. 증명됐니? 이해봤어? 자, 유제 71쪽에 유제 23-2번 풀어보자. 시작. 개념한통 71쪽. 자, 잘 봐봐. 지금 이 54도라는 부분은 접선과 현 AB가 이루는 각이지. 그럼 얘는 뭐랑 각도가 똑같다라고 했어? 원주각, 호 AB의 원주각이 항상 똑같다고. 이 부분. 반대편에 있는 원주각. 54도. 그럼 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에서 54 빼면 126. 2로 나누니까 63도. 63. X도 쟤랑 똑같으니까 정답은 3번 63도 동그라미 표시. 자, 마지막이야. 얘까지 하면 원의 성질 끝난다. 자, 이번에는 두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볼게. 아까는 한 개 원이었지. 이번엔 원 두 개짜리야. 자, 두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접선은 하나여야겠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한 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잖아. 자, 그럼 내가 뭘 증명할 거냐면 일단 여기 보이니? 이 각도? 지금 접선 그리고 현 BT가 이루는 각, 이게 X라고 할게. 자, 이 부분은 어디랑 각도가 똑같냐면, 다들 칠판을 잘 보세요. 얘는 어디랑 각도가 똑같냐면 일단 호 BT의 원주각 이 부분이겠지. 얘랑 각도가 똑같다는 거 아까 했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다른 원 쪽이랑 또 각도가 똑같아진단 말이야. 뭘 통해서? 막곡지각을 통해서. 두 선이 만나면 막곡지각이 발생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넘겨졌다. X. 얘가 막곡지각이니까. 그 다음에 이 접선, 똑같은 접선이겠지. 그리고 현 T이겠네. DT가 이루는 각. 이 X는 또 어디랑 각도가 똑같아? 얘랑 각도가 똑같지. 요 부분의 요 호 부분의 원주.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각도가 모두 똑같은 각도가 된다. 외울 게 아니지 이 그림은. 그냥 이해하면 되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24-1번, 24-2번 두 문제 다 풀어볼게. 시작. 73쪽에
자, 24-1번부터 볼게. 일단 이 55도라는 각도는 자, 잘 봐봐. 접선, 원의 접선 그리고 현 이루는 각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지. 그러면 호 P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똑같을 텐데 지금 원주각을 만들 수가 없지. 호 PD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뭘 그었어야 돼? 오주선을 그었어야 돼. 이렇게. 오주선을 긋는 순간 이 각도는 이 PD의 원주각 이 부분하고 각도가 똑같아. 그치? 55도. 얘는 얘랑 같으니까. 아까 했잖아. 얘는 얘랑 같다고. 그치? 똑같은 패턴이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봤어야 될 게 이 왼쪽 원에서는 A, B, C, D는 뭐야? 사각형이지. 오늘 숙제를 했던 거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이야 항상 180도고 외곽의 크기는 내 대각의 크기랑 똑같다. 그러면 얘 사각형 기준으로 외곽이지. 내 대각 얘랑 크기가 똑같다고 항상. 오케이? 그래서 여기 55도. 내가 구하려고 한 건 각 AB는 여기지. 얘는 어떻게 구해? 180에서 얘는 둘이 더한 거 빼주면 되지. 왜? 삼각형 ABP 내각의 총합은 180이니까. 180에서 얘네 둘이 더하면 115 했을 때 정답은 65도. 이해가니? 오케이? 자, 24-2번 볼게. 이렇게 두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근데 이때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 자, 해봅시다. 일단 x는 맞고 찍어보고 여기 왼쪽으로 x 옮겨올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봐봐. 아까 분명히 이 각도는 얘랑 같다고 그랬지. 여기 75.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같다고 그랬지. 그렇지? 여기 75. 그럼 x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 안 넘겨와도. 왜? 여기 삼각형 내각 총합 180이니까. 그치? x 바로 구했네. 55, 75 더하면 130. x는 50. 간단하네요.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원의 성질 파트는 끝난 거야.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원주각 파트 했었지? 원주각 파트. 원주각 다들 복습을 해야 돼. 알았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주간 테스트 볼 거야. 원주각 부분.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시즌 인증 평가 보는데 그때도 들어간다. 범위. 다다음 주 시즌 인증. 태연아 그거 만지지 마. 영상 찍고 있어. 자, 그래서 원주각 부분 복습해오고 삼각비 부분도 지금 좀 많이 까먹었을 거야. 코사인, 사인, 탄젠트. 뭐 공식도 넓이 구하는 거 있었지. 뭐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다 좀 복습을 좀 하고 시즌 인증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3-1 심화는 뭐 이번에 중간고사도 보면서 좀 복습이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원의 성질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원주각 파트에서 앞에 했을 때 좀 까먹은 거 있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올류 문제 풀면서 따로 사진 찍어서 질문을 하세요. 알았지? 받아줄 테니까. 자, 뒤쪽으로 넘겨서 선생님 여기 교재에 활성과 접선, 뭐 원의 비례관계 뒤에 있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거는 너네 교육과정에서 한번 빠졌어요. 안 해도 됩니다. 소금물 빠진 것처럼 너네 안 해도 돼. 그래서 원의 비례관계부터 활성과 접선 이런 거는 빼놓고 합니다. 알았죠?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통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이어서 좀 해볼게. 지난 시간에 분산이 변화하는 거 공식까지 배웠었지. 물 한번 빨리 마시고. 빨리 마시고.
자, 페이지 수는 99쪽 펼치면 됩니다. 99쪽. 지금 끝났는데요? 아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비슷한 거. 너네가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개념 설명은 완전히 끝 마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에 투자를 하고 시즌 마무리까지는 그러면 뭘 하느냐, 시간을 좀 더 남길 수 있다면 공통수학 1까지도 좀 해볼 겁니다. 어차피 여름방학 할 거야. 만약에 좀 시간이 남긴다면 공통수학 1을 좀 나가볼 예정입니다. 알았죠? 이 표정 뭐지? 어차피 할 거잖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서 지금. 자, 지난 시간에 삼포도가 뭐라 그랬지? 삼포도가 뭐라 그랬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 하나의 수로 어떤 분산 표준 그렇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자료가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삼포도 값이었어. 그 삼포도 값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었던 거였어. 자, 분산을 구하려면 첫 번째 알아놔야 됐던 게 뭐였지? 편차. 편차의 정의가 뭐였지? 5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빼.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별량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의미했어? 시험 성적 뭐 70점, 72점, 75점 애들마다 다 다르겠지? 그거 하나하나의 값들을 별량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평균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거고. 그럼 편차가 학생마다 다 달라겠지. 그치? 얘가 첫 번째 편차. 선생님 분산한다면서 왜 갑자기 딴 걸 설명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분산의 정의에 편차가 들어가서 그랬어. 자, 분산은 분모 뭐 써줘야 된다 했어? 총 개수.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총 명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료에 사람 명수 아니면 시험 성적 있으면 성적의 개수.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야 될 건 그렇지, 편차의 제곱의 총합. 예를 들어서 우리 평균 구할 때 총 개수분의 총합을 써주는 게 평균이었죠. 비슷한 거야. 근데 편차를 제곱해주고 더해준다는 게 좀 다른 점이지. 외울 수 있겠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간단해. 루트 분산.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지. 그치? 물론 문제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이제 복잡한 게 있는 거지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림이 하나 나왔었는데 평균 여기 M이라고 할게. 어떤 뭐 시험 성적이라고 하자. 학교 시험 성적 평균 70점이라고 할게. 자,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있어. 똑같은 평균은 70점으로 똑같은 학교야. 자, 그러면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표준 편차가 더 큰지 말할 수 있겠니? 표준 편차는 뭐라 그랬어? 분명히 아까 삼포도에 해당하는 그랬어. 삼포도는 뭐라 그랬어?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서로 평균으로부터. 자,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자료는 1번이야, 2번. 2번이 많이 떨어져 있지. 1번은 요만큼, 얘가 평균 중앙인데 요 정도 거리잖아. 2번은 이만큼 거리잖아. 거리가 어때? 더 멀잖아. 더 멀리 퍼져 있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편차가 더 큰 거지. 쉽게 말하면 편차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더 크겠지.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더 얘가 작다고 했으니까 분산은 누가 더 작은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표준 편차가 더 작으면 당연히 분산도 더 작겠지.
표준 편차랑 분산은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도 알아차려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별량 XI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시험 점수가 70점이야. 학생들별로 뭐 70점, 78점, 75점, 90점 다 이렇게 있을 건데, 내가 여기다가 식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에다가 2배를 하고 뭐 5점을 더했다라고 할게. 각 모든 점수에다가. 그럼 별량은 다 똑같이 세트별로 변화하는 거겠지. 이렇게 변화했을 때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 자, 처음 별량 XI가 있을 때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죠. 이때 변화한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식 조작할 때 몇을 곱하고 몇을 더했니? 2를 걷고 5를 해서 똑같이 해주면 돼. 평균 2를 곱하고 5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변화한 평균. 간단하지? 생각할 필요 없이 버려. 자, 분산은 지금 여기 곱해진 개수만 보면 돼. 몇을 곱했니? 2를 곱했어. 그럼 분산은 2를 제곱해서 원래 있었던 분산에다 곱해주면 돼. 간단하지? 제곱만 해주면 돼. 분산은 제곱만 해주면 돼. 알았지? 이거 증명하라는 학교 시험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왜? 고등학교 과정이거든. 알았지? 외우는 거 1도 아니겠지? 오케이? 간단하잖아. 할 수 있지? 자, 104쪽 볼게. 105쪽. 중도를 나가야 돼. 오늘 끝난다니까? 다 끝내 중도를. 뒤에 연속. 자, 산점도 105쪽에 산점도 볼게. 얘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2 통계 때 배웠던 거야, 안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거지. x, y를 관계를 어디다가 표현한 거? 그래프 위에다 표현한 걸 산점도라고 해. 얘 몰라 알아? 아는 거지? 우리 1-2 통계 때 배웠던 거야, 그렇지? 그냥 x, y 관계를 그래프 위에 표현하기만 하면 돼. 산점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 자, 산점도 넘어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107쪽의 상관관계야. 107쪽. 107쪽 넘어오세요. 상관관계. 얘만 얘기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x, y랑 둘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래프 위에 표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는 서로 어떤 관계를 띠고 있을까? 상관관계가.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는 대체적으로 커지지. 몸무게도. 양의 상관관계가. 여기 지금 점 찍은 것들은 x, y들. 즉 학생 한 명의 키를 x라고 하고 학생 한 명의 몸무게를 y라고 했을 때 여러 개 점들이 찍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 방향. 우리 1차 함수 때 배웠지? 이쪽 방향이 뭐야? 기울기가. 양의 보호라고 배웠지? 똑같아. 그 양이야. 플러스. 그럼 이런 자료들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지? 키랑 몸무게, 양의 상관관계. 이해가죠? 자, 그럼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지. 우리 1차 함수에서 배웠을 때 음의 상관관계 방향이 어느 쪽이었어? 이쪽이었어? 이쪽이었어? 왼쪽이었지? 그럼 음의 관계도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은 커지는데 Y축은 작아지는 관계. 즉 서로 반대되는 관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음의 상관관계 한번 찾아볼까? 생각을 해볼까? 산의 높이, 기온이라고 할 수 있겠네. 왜? 산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잖아.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겠지. 서로 반대되니까. 양, 오케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근데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중간 이 선을 기준으로 y는 x를 그렸다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밀집해 있어. 그러면 강한 관계라고 해주고 양의 상관관계인 건 똑같은데 양의 상관관계이긴 한데 좀 이렇게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약한 관계라고 하죠.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음의 관계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겠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멀찍멀찍 떨어져 있어. 그러면 약한 관계라고 해줘. 근데 이렇게 밀집해 있어 중간에. 그러면 강한 관계라고 해줘. 오케이? 강하다라는 건 밀집해 있다는 뜻이야. 응? 어떤 거? 어디? 이거 양의 관계 따지는 거? 키랑 몸무게는 키가 커질 때 몸무게도 같이 커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둘이 동시에 커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양의 관계라고 해요. 둘이 같이 동시에 커진다. 플러스의 관계. 오케이? 양의 관계인 건 이해가니? 어떤 게 양의 관계인지. 근데 하나가 커지는데 하나가 작아지는 거. 반대되는 관계를 가진 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산의 높이와 기온. 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떨어지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강하다랑 약하다를 따질 수 있는 건 자료가 얼마나 밀집해 있는가. 점들이 서로 모여져. 서로 모여져 있으면 강하다라고 하고 서로 안 모아져 있으면 태연이 자세 똑바로. 안 모아져 있으면 약한 관계라고 하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관계가 뚜렷하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찍힌 거. 아까 분명히 양 관계를 틀려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돼야 되고, 그치? 오른쪽 대각선. 음의 관계를 띄려면 왼쪽 대각선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지금 둘 다 해당하지도 않지. 이런 자료들. 그리고 또 일직선으로 자료가 찍힐 수도 있겠지. 그치? 그치? 이런 자료들도 어떤 관계를 띄지 않아. 그러니까 양의 관계, 음의 관계가 아니면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림으로. 자, 이렇게 보면 여기 관계까지 왔으면 개념 파트는 3-2가 끝이 아니. 났다. 끝났다. 좀 쉬자. 어제 어린이날. 진짜는 반말이.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다고? 네. 어제 어린이날. 맞지. 제가 뭐 하셨어요? 어? 어제 뭐 하셨어요? 나 공부했는데. 자, OU B2 펼쳐봐. 통계쪽. 자, B2 해볼게. 준서야, 몇 쪽 펼치면 되니? 107쪽 펼치세요. 올류 B2 107쪽. 문제 몇 번부터 풀면 되니?
9-1번부터 시작. 응? 아, 올리피투? 야, 내 책을 한 명씩 가져가는데? 지금 모두 구하시는 무슨 말이죠? 응? 잠깐만. 알겠습니다. x 제곱이 있으니까 두 개 나오겠네. 107조. 9-1번부터. 자, 같이 한번 해볼게. 편차가 나와 있어. 보통은 편차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별량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편차가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지. 자, 편차의 총합은 항상 몇이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이거 꼭 외워줘야 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이 성질부터 썼어야 돼. 자, 지금 편차들 다 더하면 몇이니? x에 관해서 식이 나오겠지. X제곱 플러스 2x제곱 여기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x, 그 다음에 x, 3x. 상수 한번 불러줄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얘가 10이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치? x 값은 마이너스 5 아니면 2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x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평균이 70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편차의 정의는 뭐였어? 별량 빼기 평균. 그러면 별량 빼기 70이 편차지. 그치? 자, C에 관해서 별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의 편차를 볼게. C의 편차는 2x제곱 더하기 3이라고 나와있지. 여기다가 x의 값에 마이너스 5 또는 2를 대입을 해서 편차를 구해보자. 2를 대입을 하면 8, 3, 11. 편차는 11. 아니면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5, 2, 50, 53. 편차는 11 아니면 53이었던 거지. 맞니? 맞아?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편차가 아니라 별량이잖아. 자, 잘 생각을 해봐. 별량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70을 왼쪽으로 넘겨서 편차에다가 70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편차가 11이었으면 별량은 몇이야? 81. 편차가 53이었으면 별량은 123.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81 또는 123.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해 갔어? 9-2번 시작. 도수가 뭐였죠? 도수, 계급의 수, 뭐 명수 이런 거.
학생 숫자, 도수 숫자,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거 숫자. 몇 개가 있는지. 그럼 별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별량은 점수, 그러니까 값. 도수는 몇 명이나 있는지. 명수라고 생각을 해줘. 별량은 점수 하나하나, 몸무게 하나하나, 키 하나하나, 쟤는 실제 값. 편차를 다가가면 여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문제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편차의 총 합이어야 되잖아. 편차 마이너스 2짜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넌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했으면 마이너스 2짜리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도수가 7이라는 건 7개 있다는 거지. 7명. 마이너스 2 곱하기 7을 해줬어야지. 편차의 총합을 구하려.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을 해줬어야지. 편차가 0인데 도수가 6이면 0 곱하기. 자, 볼게. 지금 특이하게 여기 도수는 비워져 있고 편차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 문제 풀 때 썼듯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개념을 쓰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편차들을 다 더해봤더니 총합 0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한다면 잘못 푼 거야. 왜 잘못 풀었냐면 지금 봐봐. 편차의 총합을 다 더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그냥 한 번만 더하는 게 아니라 도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점수를 가진, 이 편차를 가진 명수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7을 해줘야지 총합을 다 더하는 거지. 뭐의 총합을? 편차의 총합을. 오케이? 왜? 편차가 마이너스 2짜리에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하는 게 아니라 7번 더해줘야지. 그래야 총합을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0 더하기 0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네모 2 네모 3 곱하기 3 9는 편차의 총합 0. 이거 풀어주면 네모를 구할 수 있겠지.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0 날라가니까 5 9 14 날라가고 이 네모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10 넘기면 플러스 10 따라서 네모는 5 이렇게 풀어줍니다. 오케이. 편차의 총합이 0이다를 활용을 해준다. (11-1번) 시작. 선생님 저희 그러면 1학기 끝나면 반 바뀌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강의실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 해놨어. 왜 답답해서? 네, 그게 확실히 말은 해놨어. 준수야 뭐라고? 이지하다고? 나오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으면 딴 것도 풀고 있어. 저보다 힘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잘 봐봐.
별량의 합이 10이다. 그럼 x1부터 x10까지 나온 게 합 10.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별량의 제곱의 합이 260. 그럼 x1의 제곱 쭉쭉쭉 가서 x10 제곱까지 더한 게 260. 이렇게씩 써줄 수 있겠지, 두 개씩.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 먼저 구해야 돼? 분산 먼저 구해야 돼. 이 자료에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였어. 자, 분산은 뭐분의 뭐라 그랬어? 총개수. 총개수 몇 개야? 10개. 분모 10. 분자 뭐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지. 자, 편차가 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너 혹시 분자에 260 썼어? 어쩐지 빨리 풀려. 다시 풀어. 대기 한번 해주세요. 시간 좀 더 줄게. 다시 해보세요. 설마 26이라고 나온 건 아니겠지? 뭐였지? 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합이 10인데 별량의 제곱이 한 260이 뭐 그런 자료가 있나 보지. 괜히 구할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 가만히 있어. 모르겠어요. 야 준서야, 네. 너 롤 티어가 어디냐? 저걸 안 하는데. 아니야, 성혁이가 롤 티어가 브론즈인데 어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대. 쌤이 뭐라 하지? 브론즈 큐가 새벽 4시 잡히니 아니 브론즈가 4시까지 해야 될 티어냐고. 아 마스터면은 모르겠는데 브론즈는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진짜. 자, 잘 봐봐.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분자에 써줘야 돼.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 돼. 평균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평균을 내가 직접 구했어야지. 평균은 어떻게 구해? 총 개수 써주는 건 분산이랑 똑같지. 10분의 분자에 들어가야 될 건 뭐야? 10? 자료들의 합. 별량 이거 하나하나가 자료들이잖아. x1부터 쭉쭉 더해서 x10까지. 근데 이거 x1부터 x10까지 더한 거 몇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10. 10분의 10. 평균은 1이었던 거지. 평균을 문제에서 주면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 그래서 안 준 거야. 너네 보고 평균의 의미를 아니? 총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을 분자에 써줘야 되는 걸 너네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쌤 B단계 문제집 같은 경우에 평균이 뭐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겠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을 너네 보고 구하라는 문제였어. 평균이 1이라는 거 할 수 있겠어? 너네가 할 수 있겠어? 자, 평균이 1이었던 거야. 그러면 자, x1이라는 별량에서 평균 1을 뺀 거, 얘가 뭐야? 편차지. 걔를 제곱해서 더하고 x2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되지.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더하고 쭉쭉 가서 x10에서 1을 빼고 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10분의 곱셈 공식을 잠깐 떠올려보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x1 제곱, x2 제곱 쭉쭉 가서 x10 제곱까지 있었을 거야. 맞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 곱하기 10, 마이너스 2 곱하기 x10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시전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군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1, x2, 아니 x10이라고 하자. 말 혀가 꼬인다. 자, 쭉쭉 가서 x10까지 묶였겠지. 10 조작을 하면 이해가니?
그치? 그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1은 몇 번 더해졌겠니? 1부터 10까지 10개 있지? 1, 10번 더해지니까 10.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자, 봐봐. 별량을 제곱해서 다 나온 거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몇이라고 나와 있어? 260. 별량의 제곱 그냥 괜히 준 게 아니야. 문제에서 나와 있지? 별량의 제곱은. 얘 대신에 260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x1부터 x10까지 나온 거 문제에서 몇이래? 10.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지. 10.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 뒤에 플러스 10. 10으로 나눠주니까 10분의 250 약분하면 25. 준서야 약간 아까운데 할수 있다는 이해 갔어? 네. 답이 그럼 저게 아니지 않나요? 아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고 했지?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분산이었잖아. 루트 25 5 표준 편차니까 지금 시간과 같이 갑시다. 13-1번 야 14-1번 하자. 14- 아니다 14-2번 14-2번 쏘리. 저 하겠습니다. 저 수학을 못해요. 저 수학을 못해요. 너 잘해. 벌써 머리가 아파요. 너의 최애 과목이잖아. 맞잖아. 지금 언제 갔어? 너 수학을 제일 잘한다며. 아니 사람은 기억이 맞긴 한데. 네 이번에 수학과를 하나는 제가 봤는데 제가 프린트를 아예 안 해가지고 쓰시면서 다 깎여가지고 지금 왜 안 했어? 귀찮아서 미루다가 그 당일날 갑자기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끝냈거든요. 근데 끝내고 이제 쌤한테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쓰레기인 줄 알고 싹 다 버려버린 거예요. 진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었지. 자, 별량 4개가 있는데 평균이 8이라고 나와 있어. 자, 별량 4개의 평균 구해보자. 일단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4 4. 분해. 분자에 뭐 들어가야 돼? 2 플러스 2 플러스 다 총합 더해주면 되지. 그치? 얘네 4개 합 더해주면 돼. 그러면 2로 묶고 2 A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D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이 부분은 안 묶은 거야. 따로 얘가 평균 8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지. 8. 그러면 양변에 4 곱했었을 때 32 그리고 16 마이너스 16 이쪽으로 넘기니까 48 양변 2로 나누면 24.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지? A, B, C, D의 평균. 자, A, B, C, D의 평균 구하려면 분자 4로 나누면 되지. 양변 4로 나누는 거니까 2. 간단하지? 할 수 있겠어? 의미만 살려서 하면 되지?
이제 진짜 끝냅시다. 왜 그래? 왜 그래? 어린이날 선물 이걸로 하시죠. 좋다. 15-20번. 안돼. 나를 왜 나쁜 놈으로 만들어? 잠깐 반박이 없는데? 선생님 나쁜 놈 아니에요. 그거 말이지. 왜 웃기만 해? 분산이 뭐죠? 총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기. 표준 편차가 뭐였죠?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문제 풀 때 개념 한 통 펼쳐놓고 해. 지금 아마 처음이라 용어가 외울 게 많을 거야. 이거 마지막 문제. 야, 니네가 중2야? 중3이잖아. 중이 있는지 매달. 중국 정기를 지내요. 봐야 되는데. 아 맞네. 저 왼쪽 구석에 앉히는. 갑자기 어떠지? 여친님이 막 하는 애. 어? 뭐라고? 제가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지금 봐봐. 일단 얘 표준 편차가 4라는 건 분산은 몇이었던 거야? 16이었던 거지.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 별량이 변화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평균과 분산도 같이 변화한다 그랬지. 자, 평균은 어떻게 변화한다 그랬어? 식 조작된 그대로 변한다 그랬지. 지금 식 조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 원래 있었던 별량에서 3배 되어 있지. 그러면 평균도 곱하기 3, 30. m은 30. 자, 그 다음에 분산이 좀 달랐지. 분산은 앞에 곱해진 개수에다가 뭘 해주라고 했어? 제곱. 3의 제곱에다가 원래 있었던 분산은 그대로 곱해주라고 했지. 그러면 9 곱하기 16이겠지. 16 곱하기 9니까 144. 근데 표준 편차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44에다 루트 씌우면 12. n은 12. m에서 n 빼면 18. 할 수 있겠지? 네. 숙제 끝까지 내주려는 거 참았다. 열심히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